혹시 약물 의심하냐고 물어봐서 약물 의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맨정신인 사람이 갑자기 5분, 10분 뒤에 나타나서 막 눈이 다 풀려서 막 놀면서 막 코로 막 휴지 막 닦고. 알 사람은 다 알거든요. 클럽 직원들도 이제 약한 애들 때문에 그렇게 죽겠다 그런 얘기들이 뭐 빈번하게 하고요. 네,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 이 사건이 전개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폭행 사건으로 시작돼서 경찰과 클럽 간 유착 의혹으로 번졌는데 이제는 은밀하고 조직적인 마약 복용 장소로 활용됐다. 즉 일종의 마약 해방구가 아니었는가 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을 성폭행하는 데 사용된 이른바 물뽕이라는 약물 검사로도 추적이 쉽지 않다는데요. 이 물뽕이라는 약물의 유통 경로 그리고 범죄 악용 유형, 향후 버닝썬에 대한 수사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희전 변호사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먼저. 어제 네네. 저희가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클럽 버닝썬에서 손님들이 마약으로 의심되는 약물을 권유받거나 실제로 복용한 사례들 봤다 네네. 하는 증언들이 지금 나왔었는데 실제 지금 강남에 있는 유명 클럽들 많지 않습니까? 네네. 실태가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저도 어제 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사실은 교육 수준도 높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섬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폐쇄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마약 청정국으로 사실 불리고 있어요. 이제 마약 청정국의 기준이 뭐냐면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2명 이하인 경우에만 마약 청정국인데 네. 대개 이제 이슬람 국가들 같이 폐쇄적인 그러한 나라들만 마약 청정국이고 우리나라 같은 그 규모에서 마약 청정국이 된 경우가 극히 드물어서 네. 사실은 뭐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고 깨끗한 나라다라고 그만큼 생각을 했는데 안전지대였는데.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해외여행이 자주화되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 사무실에도 외국에서 이제 그 마약을 하다가 조금 문제가 돼가지고 찾아온 케이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아주 그 블링블링한 그런 클럽들도 생기고 하니까 근데 그런 데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버닝썬에 마약을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공급 체계 신원을 저희 취재진이 일부 파악했습니다. 일명 애나라는 20대 중국인 여성입니다. 관련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애나는 26살의 중국인 여성 파모 씨였습니다. 파 씨는 8년 전 서울에 있는 대학 연기학과에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해 지난해 졸업했습니다. 제가 1학년이었을 때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 어떤 일 하시고 계시는지. 포에만 그때 뵙고 그 뒤로는 소식이나 그런 거 전혀 못 들었어요. 졸업 이후엔 버닝썬 클럽에서 중국인 VIP 고객을 유치하는 일을 맡아왔으며 현재는 여권이 만료돼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저 애나라는 여성은 최근에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런 보도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김희전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자, 김희전 변호사님은 검사 출신이시고 예. 영화 공공의 적2의 실제 강철중 모델이시라고요. 예.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모신 거는 예. 이 1998년도 광주지검 강력부에 계실 때 예. 당시에는 신종 마약, 이른바 물뽕을 처음으로 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그런 예. 분입니다. 저희 제보자들 중에서 버닝썬에서 물뽕으로 추정되는 마약을 복용한 뒤에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하는 여성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정이나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안 남는다. 이게 물뽕의 특성인 거죠. 예, 뭐 증거가 안 남는다기보다는요. 네. 이게 그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검출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소위 이제 검증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이제 히로뽕이라든가 그 대마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겁니다. 네네. 보통 히로뽕이나 이제 대마 같은 경우에는 소변에서는 일주일, 네. 모발에서는 6개월까지 최장 6개월까지. 예, 그게 이제 그 검출이 가능한데 네. 이게 물뽕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시간 이내, 길어봐야 24시간 이내에 최대 24시간. 예, 최대 24시간 이내에 네. 이게 검증을 해야지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때 그러면 1998년도 당시에 이 마약 조직을 원래 이제 일망타진을 하셨는데 그때는 필로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필로폰을 밀매하려고 하는 조직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직접 그 이장 거래 자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대검에서 받아서 우리가 매수하는 척해서 네네. 거기에 이제 접근을 해서 매매를 시도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히로뽕, 필로폰이 이제 거래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 일당들을 잡아왔어요. 잡아왔는데 보통 이제 필로폰은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압수해온 물건을 보니까 큰 생수통 두 통을 생수통 두 통? 예, 생수통 두 네. 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히로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필로폰이라고 얘기를 알고 있었군요. 그때도. 예, 히로뽕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필로폰으로. 아, 네. 정식 명칭은 메트암페타민인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그것을 이제 히로뽕으로 생각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놓고 네. 그 이제 물건을 국과수하고 대검에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감정 의뢰를 해놓고 당연히 히로뽕으로 나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물로 나온 거예요. 물로 나왔다고. 예, 아무 마약 성분이 없다. 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 이제 네. 필로폰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유통 경로를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오산에 있는 미군 기지 안에 타이거라는 흑인한테 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 공군 그 특수수사대에 연락을 해가지고 네. 그 미 군들하고 미 군속들, 미군 가족들 사진첩을 좀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타이거라는 인물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 타이거라는 인물은 어차피 가명이기 때문에 가명이었군요. 아, 그리고 못 이제 찾겠네요. 흑인이기 때문에 네. 찾지를 못했습니다. 네. 못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에 자꾸 이제 히로뽕이라고 그러고 네. 그래서 뭔가 특수한 물질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 공군 수사관 백인이었는데 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게 자꾸 메트암페타민이라고 하는데 뭔가 특이한 물질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감정을 해줄 수 있냐 네.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고 미국 가서 이제 감정을 받아오신 거네요. 예, 본토까지 보내서 네. 감정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이제 예, 그때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그게 이제 GHB라고 예. 답신이 왔었고, 예. 그 GHB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막 퍼져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신종 마약이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물뽕이라고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물뽕이라는 말 자체는 그러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네. GHB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물로 만든 히로뽕, 처음에 이제 히로뽕 사범을 근거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물로 만든 히로뽕의 준말 물뽕이다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아, 직접 물뽕이라는 말을 처음 만드신 거네요. 예, 그때 만든 겁니다. 그때 처벌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게 마약 유통하는 걸로만 처벌이 가능한 거였나요? 그 당시에 이제 그 GHB 물뽕은 마약류로 등재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마약류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마약류로 등재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법조문을 찾아보니까 네.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마약류가 아니더라도 마약류로 인식을 하고 이 사람들은 히로뽕으로 인식을 한 거잖아요. 인식을 하고 거래를 하면은 그 자체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걸로 이제 기소를 해서 처벌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물뽕이 이제 마약으로 등재가 됐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법령 개정 건의를 한 거죠. 아, 그것도. 예, 이게 이제 위험한 물질이니까 마약류로 법령 개정을 해서 등재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약류가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불뽕 추정 물질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증언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L씨 역시 지난해 7월 혼자 버닝썬 클럽에 갔다가 벌어진 일을 털어놨습니다. 클럽에서 놀다가 남자 직원의 집에 따라가서 함께 맥주를 마셨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현실 파악이 안 되다가 내가 지금 낯선 남자하고 누워있고 심지어 같이 누워있는 이 남자에 대한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리고 옆에는 또 다른 남자가 누워있더라고요. 공포감이 딱 들고 자괴감도 들고. 이 주장대로라면 이들이 마신 술엔 성범죄자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할 때 쓰는 GHB, 일명 물뽕이 든 걸로 보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를 보면 물뽕을 탄 술을 마시면 15분 안에 의식을 잃고 이후 일어난 일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지금 피해 여성들 주장을 들어보면은 물뽕을 주로 이제 술에 타가지고 먹이는 그런 형식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필로폰 물에 녹여가지고 이렇게 주사로 맞는 그런 것들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가요? 아니면 편해서 그런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마약이라는 것은 네. 주사로 투여를 했을 때 더 네. 효과가 강력한데요. 네. 이제 물뽕의 이제 주된 용도는 이게 강한 성적 흥분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미국에서도 사용되는 게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일반 클럽에서 네. 여성들을 몰래 맥주라든가 술 같은 데 타가지고 먹여서 성폭력의 도구로 주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주사를 놓으면은 그걸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몰래 주로 하기 힘드니까 주로 그렇죠. 이제 물이나 술에 탄다. 예, 이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자, 정 변호사님, 이게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도 범죄지만 남한테 마약을 놓는 행위, 네네. 이렇게 물뽕 같은 경우에 술에 타는 행위, 이것 자체도 이제 범죄로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스로 복용하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처벌의 수위가 다릅니까? 일단은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네. 이 법이 상당히 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하거나 매매한 경우에 네. 이걸 영리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하면 심지어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마약을 투약하는 것도 강력하게 처벌이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 의사로 투약을 해도 강하게 처벌이 되는데 네. 다른 사람에게 이걸 투약을 하는 거는 마약관리법뿐만 아니고 이거는 사람을 갖다가 상해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게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법이 같이 적용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물뽕을 갖다가 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냥 그 사람한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성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범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니까 네. 그다음에 이런 행위는 굉장히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엄하게 처벌을 할 겁니다. 가중돼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해죄로까지 네. 의율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금방 사라지니까 네. 최대 24시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투여를 한 범인을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증거가 남지 않으니까 처벌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물뽕이라는 걸 좀 근절시키려면 물뽕을 사용한 범죄자들을 계속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감정기법의 한계 때문에 이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지금 12시간 내지 24시간 이내로 돼 있는 감정기법을 좀 더 발전시켜서 좀 장기간의 시간 동안에도 감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요. 또 뭐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물뽕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그 현상들을 좀 정형화시켜서 네.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둬서 처벌의 범위를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지금은 생각이 됩니다.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은 없습니다. 자, 변호사님.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서 뭐 물뽕, 필로폰 말고 뭐 다른 알약들, 마약으로 추정되는 알약들 거래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몫인데 사실 이런 증언이나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는 경찰에서 수사를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수사 초점이 좀 맞춰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과학이 발달이 되니까 네.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약물이 그런 여러 가지 그 마약적인 성분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수사 기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청나라가 옛날에는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는데 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편 때문이지 아편이었죠?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면 작은 틈이 그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밤 뉴스데스크에서도 관련 후속 보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유흥가에서 버닝썬 말고도요, 여러 곳에서 은밀하게 유통되는 물뽕, 이게 또 성범죄에 악용되는 현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준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